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강의를 맡은 뮤비 디렉터 김지훈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사흘간의 이 연휴가 정말 짧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또 친척분들과 함께해서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사에 지하철이나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오셨죠? 예, 저 또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제가 99년도 이때쯤 이 역삼동에 있는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혹시 C로 시작되는 병원 아시죠?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오늘 그때 출근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 2호선의 출근 이 지하철 안은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땀을 흘리게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님들도 지금 이 본사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 혼자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하니까 제 마지막에 제 목소리가 좀 쉴 것 같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면 목이 좀 쉬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이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리더님들의 이 선택의 결과가 분명히 3년 뒤, 5년 뒤의 삶을 바꾸실 거라고 꼭 제가 확신이 됩니다. 저 또한 지금처럼 선택의 결과가 있었고요. 아마 우리 리더님들도 지금까지 학업에 대한 선택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선택이 있었을 거고요. 결혼에 대한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땡땡땡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또 있을 겁니다. 저희 직업의 변화를 한번 먼저 볼까요? 사진 괜찮나요? 좀 크게 더 나왔어야 되는데 혹시 이때가 언제쯤인지 혹시 고3이에요. 저는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항공정비학교라고요. 인하대 후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갔었을 때의 그 계기는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영어 수학이 좀 딸렸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모든 게 다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정규 석차를 보면 꽤 괜찮았는데 이 영수 지금도 영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영수의 성적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진학을 항공학교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그래도 좀 기술자,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름때 만지고 쇠 만지고 이런 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거기에 이 학교를 졸업하면 또 항공 쪽으로 진출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또 좋았죠. 근데 해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학교를 졸업했는데 저의 첫 직업은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복 파란색을 입고 가죽 보호막을 입고 용접을 했는데도 그 용접 불똥이 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뭐 화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직업을 바꾸라고 하죠. 공부 좀 더 해서. 우리 리더님들도 분명히 자녀분도 계실 텐데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잠깐 번외로 얘기하면 저도 저희 아들이 올해 고3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요번 주에 이제 원서를 낸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무관심 있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너가 갈 길을 가라. 그리고 엄마의 이 정보력, 거기에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제 금전이겠죠. 그러면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관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라 그래요. 12시만 되면 얼른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변하게 되죠. 저의 마지막 다녔던 회사입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서점이고요. 인천공항 많이들 가보셨죠? 해외여행 다니시느라고. 근래 들어는 조금 못 가셨을 텐데 지난달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컨벤션 가시느냐고. 저희 매장이 12개가 있습니다. 공항 내에. 근데 많이들 모르세요. 예, 지금은 더 문을 닫아서 볼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넘버 2 예, 영업 팀장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14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혹시 여기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 예, 다들 그 학구파 소년 분들이시라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1년에 정말 책 하나 안 읽었어요. 왜? 바쁘잖아요, 직장인들은. 근데 회사를 들어가다 보니 직업적으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 책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그 규정상 매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돼요. 예, 나중에 제 업무가 그런 이제 독후감 직원들 이렇게 쓰는 거를 했는데 그게 인사고과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매주 읽게 되는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14년 동안 정말 많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저도 재테크라든지 이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걸 조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할 때 이 사진인데 제가 이 책을 왜 들고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실행이 답이다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왜 제가 퇴사할 때 이 책을 갖고 사진을 찍었는지 바로 실행이 답인 것 같아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산업의 변화를 볼까요?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죠. 사람들이 수공업으로 했다가 증기기관으로 해서 기계의 힘을 빌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동기, 이제 조금 내연기관으로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예, 통신기술이 계속 발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AI. 4차 산업혁명이라고 2019년도, 18년도에 엄청나게 매스컴을 장식했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AI도 예전에 뭐 기억나세요? 한 몇 년 안 됐어요. 그 바둑. 이창호 선수가 이 AI랑 해서 뭐 졌다. 그래서 사람을 곧 이길 거다. 근데 지금은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벌써 다 바뀌었거든요. 예. 생활의 변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이 폰 기억나세요? 네. 저도 이 폰을 저기 TT라고 써 있는데 저 요금제를 처음 사용해 봤어요. 예. 이렇게 기계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기계가 바뀌죠. 2G폰에서 뭐 3G폰. 저 폴더폰이죠. 너무나 신기했고요. 저도 저걸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저 핸드폰이 반쪽이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던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저거를 반토막을 냈더라고요. 근데 화가 났을 텐데 저거를 이렇게 하면서 3일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혁명이 일어났죠. 예,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지금은 다 쓰고 계시죠? 저는 그냥 안 썼어요. 그냥 2G폰, 3G폰을 계속 썼는데 하루는 저희 친구가 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문자비가 나와. 카카오톡을 쓰면 되는데. 그리고 저희 직원이 저 팀장님, 저 핸드폰에서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되는데 왜 안 쓰세요? 야, 저 작은 화면으로 무슨 컴퓨터를 해. 그래서 제가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은 지금 다 쓰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의 생각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생활을 바꾼 것 같습니다. 경제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으로 바뀌게 됐죠. 여기 보시면 무인화 시대라고 써 있잖아요. 요즘 그 많이들 보시면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보이시죠? 예, 저도 가끔 가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결제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 저는 이거를 90년대 후반에 일본 가서 많이 봤습니다.
일본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가게 됐었는데 도쿄 중심부의 은행을 갔더니 넓은 은행이 아니라 좁고 길어요. 양쪽에 ATM기가 있고요. 저 안쪽에 직원 2명 있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이 ATM기 이게 뭔가. 근데 얼마 뒤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죠. 아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지금도 계속 바뀌는 중이죠. 헬스케어.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면역력 때문에 많이들 생각하게 됐죠.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알아볼 때는 영양제 드시는 분들, 저 또한 그랬지만 극히 적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많이들 먹고 있죠. 왜? 면역력을 높이려고. 소득의 변화를 볼까요? 예, 물통 수입이 있고 파이프라인 수입이 있어요. 물통 수입은 뭔가요? 지금 저희 아이도 대학을 가는 이유가 저 물통을 크게 하려고 하겠죠. 예, 만약에 학력이 조금 낮다고 하면 수입은 조금 적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도 50불에 대한 물통에서 100불, 200불, 1000불, 2000불 이렇게 물통의 수입을 높이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달리 권리를 찾아가는 거겠죠. 직장을 옮기고 대기업을 들어가는 이유는 저 물통을 파이를 크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저 물통이 고장나거나 내가 들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된다 그러면 제 수입은 제로화가 되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진작에 알려줬으면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이 그래프를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저도 또한 선택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학교 다닐 때 이 그래프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의 수입은 줄어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허나 60세가 되면 은퇴를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저의 소득이 제로점이 왔을 때가 40살이었어요. 예, 그렇게 잘 상승하던 저희 회사가 나이 40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없네요. 휴대폰 때문에. 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혹시 근래 타보시면 기내에서 할 게 되게 많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들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해외 갈 때 그냥 탑니다. 스마트폰 갖고 탑니다. 탭을 갖고 타요. 그러니 저희 회사 매출액은 점점 떨어졌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이 40에 저렇게 수입이 제가 제로화가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를 어떤 분이 이제 알려주셨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의 수입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제로화가 된다. 왜?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수입은 당연히 좀 적겠죠. 한 분 한 분 만들어 갈수록 수입은 올라갈 수 있는 일. 밑에 보시면 건물주는 집가 상승 때문에 당연히 집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베스트셀러 작가. 저희가 서점에서 근무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분의 인세가 한 11%, 10% 요 내외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10% 다 못 받으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거기에 대한 인세 소득을 받을 수 있겠죠. 음반 제작자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가수분들 있잖아요. 딱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남진 씨 아시죠? 혹시 나이가 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남진 씨가 있고 나훈아 씨가 있어요. 그분들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남진 씨는요, 본인이 만든 노래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거나 콘서트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수입을 벌 수 있고요. 나훈아 씨는 거의 99.9%가 본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방송국에서 노래를 나오면은 그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저런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처럼 평범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권리소득을 만드는 일,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옆에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2001년도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게 됐는데 책을 보니까 저는 책하면 글씨하고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글씨하고 무슨 도표가 나옵니다. 웬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서 읽다가 덮었어요. 네. 이 분이 얘기하는 가난 아빠는 그 일일 직장일 다녔었던 그 교육공적이셨고 그 다음에 부자 아빠는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바로 이 내용이 있어요. 네, 인플로이드 급여 생활자죠, 직장인,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여기에는요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데 사자 들어가신 분들도 다 들어갑니다. 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안 되는 구간이겠죠. 거기에 사업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는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거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사업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왼쪽 분면을 보시면은 노동 수입, 내가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분, 그리고 권리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은 시스템이 곧 돈인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해라인데 어떤 사업? 내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아마 대기업을 운영하시면 되실 거고요.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나의 직원들이 알아서 일하시는 방법을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프랜차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치킨집들이 있죠. 거기도 시스템이 다 돼 있죠. 몇 분을 튀겨야 되고 닭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돈 있으면 그걸 사면 돼요. 거기에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활용하고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시면 당연히 프랜차이즈 하면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는 투자가 거의 들어가지 않죠. 거기에 전문 기술이 불필요라고 했는데 살짝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 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사전적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그림으로 가볍게 한번 보시죠. 유사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써보고 제품이 좋아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전달했죠. 근데 이분들도 써보겠대요. 그래서 직거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한 분들의 포인트가 저한테 누적이 되고요. 회사에서는 이 매출액의 35%를 주는 게 우리나라 법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35% 어떻게 주느냐?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를 줄여서 저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장점이 있습니다. 부업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2년 반을 부업으로 같이 했고요. 그리고 무자본, 영양제를 안 드시는 분들은 그 자본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샴푸, 린스, 화장품 다 쓰시잖아요. 그거를 브랜드 체인지한 거기 때문에 자본은 들어가지 않겠죠. 거기에 자격, 이력서 혹시 여기 내신 분 안 계시죠? 저희는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지는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고요. 권리를 인정해 주다 보니 소득이 발생이 돼서 재정적 자유를 이룰 거고 그 재정적 자유가 크게 만들어진다면 시간적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상속이 가능하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상속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무턱대고 고를 수는 없겠죠. 분명히 여기에서도 어떠한 회사를 먼저 경험해보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경험을 왜 하시게 됐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누가 돈 되니까 이 정도 벌어 통장을 보여주니까 시작했다가 낭패를 겪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회사 탄탄해야죠.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지 말아야 어찌됐든 월급을 주든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돈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보셔야 되겠죠. 회사를 보시려면은 이 회사 재무제표로 봐야 되는데 오픈이 돼 있으면 좀 더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주식이 상장돼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몇 년 됐냐.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으나 좀 장기간 보려면 10년 이상 된 회사면 그래도 좀 안전하겠다. 거기에 제품은 또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는 회사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거기에 또 보상의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요. 제품입니다. 제품은 좋아야 되겠죠. 많은 회사들이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고 화장지, 치약, 칫솔이 있는데 그 제품이 그 회사에서만 탁월해야지 계속 쓸 거잖아요. 재구매가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 이 회사의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재구매는 일어나야 되는지. 예전에 우리나라에 참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자석료가 있죠. 그 제품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안 써봤는데 쓰신 분들이 좋대요. 문제는 자석이 고장나진 않잖아요. 반영구적이죠. 혹시 제가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 나이가 이제 좀 들통이 날 텐데, 저도 한때 이제 갔다 와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제 거기 다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5천만인데 5천만 명한테 이 자석료 다 팔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쭈삐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 5천 다 팔면 이제 누구한테 파냐? 그때 그분이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래. 그래서 탈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요,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요. 그만큼 좋아야 되겠죠. 거기에 수입은 어떻게 줄 건지. 많은 분들이 이 수입적인 부분을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당신이 200만 원 받는지 300만 원 받는지 알고서는 입사해야 될 거 아니냐. 저도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 들어와서 이렇게 공항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제가 물어봐요. 당신 얼마 받는지 임금 협상했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네, 주신 만큼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하죠. 저기 누구누구 씨, 당신이 200만 원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100만 원 주면 다닐 거예요? 안 다닌대. 그러니까 빨리 알아봐. 맞잖아요. 이 수입이 내가 어떻게 활동을 했을 때 수입을 줄지는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안 보고 하시죠. 여기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율을 정하는지. 두 번째, 정해진 포인트에만 주는지. 세 번째, 단계 제한, 세대 제한, 수당 제한, 상속 제한, 제한이거든요. 여기서 정확히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권리를 인정해 줘서 권리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제한을 걸면 안 되죠. 옆에 보면은 사재기 유발 이렇게 써 있는데 오케이. 사재기라든 뭘 하든 내가 돈만 벌면 되겠다 하시면 시작하셔도 되지만 제한이 붙는다는 거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직급수당도 제한을 하고 다 제한이에요. 소개자 제한을 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거 원유지 상승입니다. 내가 뭐 100만 원 벌 때는 한 달에 얼마 하고 200만 원 벌 때는 올라가고 500만 원 벌 때는 또 올라가고 이 원유지가 상승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보고 시작하시면 된다. 시간과 나의 노력 속에서 분명히 성장의 길은 열려 있는 게 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다들 유산화를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유산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산화,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어죠. 진정한
산하 건강. 그래서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창립자분을 만나보실까요? 예, 창립자분은 마이로메츠 박사님이고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창립 이념이 이 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1992년도에 유타주에서 설립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30주년 컨벤션을 갔다 왔죠. 벌써 30년이 된 회사입니다. 거기에 인하우스 제조 시설, 옆에 보면은 본사 전경이 있는데요. 가운데 사진과 제 사진은 이번에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혹시 여기 이번에 컨벤션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많이 계시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직접 가셔서 보고 확인하라고. 만약에 우리 리더님들이 빵집을 오픈하거나 치킨집을 오픈하는데 수억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잖아요. 본사 안 가십니까? 본사 안 가시고 가맹점, 이 체인점 계약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가서 보셔라. 정말로 우리가 유튜브나 동영상으로는 이 회사의 제조 설비가 이렇게 있지만 내 눈으로 보고 오면 확신이 들겠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직접 보고 오셔라. 5년 뒤에 또 가게 될 겁니다. 35주년. 하지만 내년에 가셔도 되고 내후년에 가셔도 돼요. 미리 가시기 전에 우리 한국 지사에 있는 직원분한테 나 몇 날 며칠 날 미국 본사 가는데 본사 투어 좀 신청해 주세요. 그러시면 여기 앞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5년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 내후년 파트너 분이 생기시면 꼭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확신이 있어야죠. 벌써 30년간 24개국에 진출했는데요. 왜 24개국만 진출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산화는 유산화가 만들지 않는 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가 허락되는 국가까지만 이렇게 나가고 있죠. 앞으로 생산 설비가 더 증설이 된다면은 더 많은 국가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악관 나와 있는데 조금 세계 정치 1번지죠.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천조국이라고 하죠. 그 천조국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왜 천조국인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을 연구했어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나오기 전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가 있었죠. 사람의 유전자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거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별거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봤더니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무슨 병에 걸릴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죠? 그분도 몇 년 뒤에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어서 수술하게 된 계기가 이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진행을 했어요. 일개 사기업의 연구진들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으면 저희 회사와 같이 하겠어요. 저희는 연구개발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이번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85명인데 저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100명이 넘고 또 여기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저렇게 TV 화면으로 나와 있죠. 이분들의 뛰어난 연구 개발로 저희는 지금 여러 제품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죠.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또 까먹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근데 그 시장이 여기는 좀 크다. 굉장히 많이 크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상장이 돼 있다라는 건 이 회사가 그만큼 재무제표가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이 상장이 돼 있으면 우리 리더님들이 야후 파이낸셜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지금이 매수하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니까
자녀분들한테 조금 권유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리더님들도 주급을 받으시면 조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장이 됐고 6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판매 공제회사 요 내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많이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제품을 사는데 반품을 안 받아준대. 그러면 고스란히 소비자가 책임을 지거나 개인 간의 거래라 보니 어떻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면 이 공제조합에서 다 반품을 받아줘서 사업자든 소비자든 손해볼 일이 극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화는요, 대한민국 정부 직접 판매 공제조합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고 믿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지속적으로 상장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하향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 배에 구멍이 나서 계속 침몰하는 형태거든요. 언젠가는 침몰할 거예요. 근데 우상향이면 좋겠죠. 유산화는 2015년 그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상장을 했고요. 지금 2020년 1,400억을 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볼까요? 회사를 봤습니다. 이제 제품을 봐야 되겠죠. 제품.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왜 나왔냐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특허 출원 중, 특허 준비 중. 유산화는요, 인텔리전스 포뮬러를 특허를 획득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지금 작년에 이제 획득을 했나요? 앞으로 30년간 이 특허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인텔리전스 기술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리더님들 앞으로 30년 동안 이 특허받은 제품 많이 활용하시고 알리시면 될 겁니다. 또 책이 나왔네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네요. 우리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3가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실행이 답이다, 부자빠 가난아빠, 그리고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 1조 원의 웰니스 산업이라고 써요. 1조 달러. 1조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원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300조 원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 2년치 예산입니다. 이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컨벤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400만 명 정도의 당뇨병 환자가 있대요. 미국에 가보세요.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로. 그분들이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몇 번도 다 그렇게 크시더라고요. 이만하시고. 남녀노소. 거기서 왜 나왔냐? 이분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분명히 어떠한 질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보험회사에서는 80세가 만기였어요. 그죠? 지금 100세, 120세예요. 그러니 사람의 수명이 길면 길어질수록 웰니스 산업, 건강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산업에 우리들이 만약에 종사를 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은 거기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이 미래학자지만 그거를 내다본 거죠. 한번 볼까요? 객관적인 자료. 세계 직접 판매 시장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조 원이 넘고요. 한국은 약 5조 원이 넘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1위는 영양제, 50%가 넘어요. 2위는 화장품, 22%죠. 3위가 17% 생활용품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회원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떠한 수입을 가지고 가겠다 하면 일단 첫 번째, 영양제 잘 만들고 좋은 회사. 두 번째, 화장품이 좋은 회사. 세 번째,
생활용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화장지 갖고 다니시고 칫솔, 치약 이렇게 하시니까 어렵죠. 그러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려면 이 두 가지를 잘 만드는 회사 고르시면 됩니다. 유산화는요, 누트리션, 영양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죠. 코로나 이후로 체중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게 또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활동성이 좀 적어진 거죠. 많은 분들이 아이들 보내고 만나셔서 뭐 운동을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과 같이 삼시세끼 잘 이렇게 드시다 보니 하루하루 가는 게 하루하루 느는 게 나의 옆구리살들 이렇게 많이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이 있고요. 화장품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죠? 요 세 가지 제품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회사든 자기들 회사 제품이 좋다고 하지 나쁘다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3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컨슈머랩이라는 미국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죠. 어떠한 제품이 덜 좋고 어떠한 제품이 먹으면 안 될 건지 여기서 다 오픈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유산화 오메가3는 이 컨슈머랩에서 안정성과 효능 효과를 인증을 받았죠. 특히 안정성. 너네들 제품은 중금속 수납이 없어.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컨슈머랩에 등재가 돼 있죠. 근데 또 어떠한 제품은 수납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미팅을 했는데 이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 기준도 없는데 왜 수납 중금속을 얘기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제가 사랑하는 주변 분들한테 제가 이 오메가를 안내를 해드리는데 중금속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없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제품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뉴트리션은 안전한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가이드북이에요. 이 가이드북은 뭐냐면 캐나다 보건성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든 책자인데요. 지금 20년이 넘게 판매하고 지금 이렇게 출간이 되고 있죠. 여기는 북미 지역의 1600개 제품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과 그래프로 점수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책자들이 만들어져 있냐? 국민들,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섭취를 하시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면은요. 지금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이 헬스팩이 최고 등급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을 받았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분한테 좀 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PDI가 CPS라는 게 있습니다. CPS는 캐나다 내과에서 처방전인데요. 이 처방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의약품하고 영양제지만 의약품하고 동일한 기능을 한다. 거기에 이렇게 처방전에 등재가 되어 있으려면 임상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 임상 테스트한 결과치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해외에서만 이렇게 상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2021년 이렇게 상을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후원을 어디서 했느냐?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장을 볼까요? 네,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에서 후원한 곳에 유산화 제품이 당당히 대상을 받았다. 이러한 대상 경력과 모든 제품의 수상 내역이 700회가 넘습니다. 우리는 개근상만 탔는데, 많은, 이러한 시상을 받았으면 조금 더, 믿음이 되겠죠. 이러한 제품을 전 세계 4천여 명의 선수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도핑에 여기 보시면 살짝 있는데, NSF와 인폼드 초이스에서 너네들 제품은 이러한 국가대표 프로 선수들이 먹어도 안전해. 이 안정성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수들이 믿고 먹는 거죠. 만약에 저희 제품을 드시고 도핑이나 이런 데 걸렸다 하시면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드리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비즈니스는 가장 간단합니다. 내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처음에 보셨지만 제가 먼저 써봤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래서 나이, 성별, 학력 이런 거 상관없고요. 지금 이 휴대폰 하나로 이 사업이 다 가능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합리적인 보상 플랜 한번 볼까요? 주정산 주지급 실적 2월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을 마감해야 되는 부담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주정산이 아니고 주마감이라고 하면 여기 계실 분도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마감을 하려면 그 점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점수를 안 맞추면 돈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정산이에요. 그러니 마감을 하려는 그러한 사재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주지급이네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제예요. 그죠? 한번 직장 다니셨던 분들, 내가 1일부터 30일까지 일했던 나의 노동력에 대해서 보통 15일이나 20날 받으시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15일이나 20일 동안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한 달에 1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거를 그 다음 달 월급을 준다? 그러면 15일, 20일 동안 갖고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도 꽤 클 겁니다. 근데 유산화는 주 지급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한 것도 다 포기한다는 거죠. 왜? 재정적으로 튼튼하니까. 실적 2월 주 정산하고 남아있는 포인트들은 다음 주로 넘겨주겠다. 그래서 저 실적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서 사재기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누구나 공정한 기회, 똑같은 수당 비율입니다. 20%, 저도 20%,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제 시작하시거나 10년 전에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누구나 똑같이 20%다. 공평한 거죠. 거기에 수입의 성장이 직급의 성장이다. 어떤 회사들을 보면 직급을 가려고 포인트를 맞추고 사재기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그러한 점은 없다. 추가 비즈니스센터라고 있네요. 이 얘기는 내가 일정한 점수가 완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 비즈니스 센터를 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었냐에 따라서 내 수익과 직급과 보너스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 볼까요? 상속. 우리 리더님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상속 받을 게 없지만 내 자녀들한테 상속을 무언가를 해주겠다 하시면 지금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이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꾸준히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상속해 주시면 된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보상 플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주는지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자축, 우축,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하시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소개하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무한 기피를 인정해 주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 제한을 두면 안 돼요. 단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수익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일비율 중요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3%부터 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 지점이 20%, 21%가 있다. 그러시면 제가 우리 리더님한테 제 파트너라고 하면 이럴 거예요. 사장님, 언제 3% 시작할 거야? 한번 칩시다. 21% 가야지. 이럴 수 있어요? 진짜로요? 네. 회사에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3%, 12%, 21% 매출을 조금 올리시면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행동하십시오. 열심히 알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저처럼 사자가 살짝 들어가는 스폰서를 만난다 그러면 한 번만 질르면 되지 뭐. 치킨집 차려도 억대는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못 질러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등 비율을 정하시면 이것도 사재기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근데 유산화는 동일 비율이니 그러한 사재기 발생할 위험은 없죠. 자녀 실적 2원이 있네요. 여기서도 보시면 정산했어요. 뭐 10점이든 100점이든 1000점이 남아도 그건 내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그걸 없애버린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저처럼 사자 들어간 또 스폰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님, 정산 이번 주면 이거 없어져. 이거 맞춰야지. 그럼 또 계산기 두둥기겠죠. 몇 점 하면 얼마 받겠구나. 그럼 또 사게 될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유산화 제가 볼 때는 참 단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없앤다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이 막 토요일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고 금요일날 움직이실 텐데 이걸 다음 주 넘겨주니까 뭐 다음 주에 받지 뭐 이렇게 다들 넘기시거든요.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 토요일 3시까지는 1시까지는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겠죠. 네. 보상 플랜 계산은 참 쉽습니다. 유산화는 간단하죠. 어떻게 준다? 좌측 우측 비교해서 적은 쪽에 무조건 20% 준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A쪽에 3명, B쪽에 2명 이렇게 돼서 각 200점씩 한다 그러면 800점, 600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준다? 600점에 20% 그리고 나머지 200점은 2월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시작할 때는 120점, 120달러를 받게 될 거고요. 3개로 할 때는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하나로 하는 게 좋겠어요? 3개로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3개로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했을 때는 7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추가적인 가계는 4번, 5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완성이 되면은 800만 원, 100만 원씩 올라가는 건 직급 보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900만 원 올라가게 되고요. 추가적인 가계가 나오시면 소득은 점점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적인 가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우리 리더님들 꿈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3년이든 5년이든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가계가 계속 나올 거고요. 보너스 부분 있죠. 평생 받을 수 있는 평생 매칭 보너스가 있고요. 리더십 보너스는 직급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폰서님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방법은요. 하나로 하실 때, 3개로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로 할 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200포인트에 대한 실적을 구매한 이력이 충족이 되면 하나로 시작할 수 있고요. 3개는 2+1 400점만 하시면 3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 점수가 있죠. 매월 내가 뭘 해야지 그 돈을 주느냐. 아까도 가게가 몇 개씩 막 늘어났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데 정확히 보셔야 될 거. 하나로 할 때는 한 달에 100포인트만 하시면 되고요. 3개로 할 때는 200포인트만 하시면 된다. 이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되세요. 다른 회사 제품을 쓰셨다 그러면 유산화 제품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준비할 거요. 여기 오셨던 지금 결심 있죠. 이 결심이면 되시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끝나시면 나가셔서 유산화를 알리시면 됩니다.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많은 걸 알려주는 우리 그룹이 있고요. 팀이 있고요. 그리고 형제 라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유통을 하고 수입을 회원과 공유하는 거고요. 내가 하는 일 여기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가입 다 하셨고요. 제품 지금 쓰고 계시죠. 공유하시고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발생이 되고요. 아직 잘 모르시니 공부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속에서 파트너님들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팀이 구축이 되고요. 팀이 구축이 되면 권리소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리는 삶, 요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승급도 하게 됐고, 유산화를 조금은 반대했지만, 같이 하게 된 저희 와이프님,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컨벤션에 갔을 때 처음에는 혼자 갔죠. 요번에 혼자 가셨던 분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진도 찍게 됐습니다. 여행도 당연히 가죠. 네, 제가 공항에서 근무했지만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분 이제 비행기 타는 것만 계속 구경했었는데, 예,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파트너분들이 또 생겨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사진과 저희 아들 사진 보면 3년 전인가요? 제주도 우리 여행 갔을 때 4년 전인가요? 갔을 때 사진인데 지금 저희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 그 원서를 내고요. 다음 주 제주 여행을 목놓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너무나 좋아하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너무 기억에 선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어떠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많은 리더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새로운 인생 멋지지 않을까요? 멋질 겁니다. 지금 선택하시면 되고요. 바로 유산화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바로 유산화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